어느 날 남편에게 기막힌 이혼을 당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던 아내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게 됐는데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류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혼이 돼 있었죠. 야, 내가 이혼한 적이 없는데 이혼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심지어 이제 다른 여성이 남편의 배우자로도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아내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사건의 발단,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기며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내연녀와 다시 결혼하고 싶었던 남편인데 아내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제기해도 아내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남편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 몰래 아내와 닮은 여성 A씨를 대역으로 세워서 몰래 이혼을 하는 겁니다. 대역 배우는 들어봤어도 대역 아내는 또 처음 들어보네. 아니 이혼하려고 대역 아내를 썼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니 근데 아무리 아내하고 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금방 들키지 안 될 텐데.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모자 눌렀었나?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 그럼 폐인가요? 헷갈리겠네. 정말. 네. 이번 사건의 대역 정말 뭐 마스크도 썼는지 또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혀 들키질 않았습니다. 네. 남편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나 아내의 도장, 신분증 이런 자료는 남편이 마련을 했고요. 법원 출석은 대역이 대신했습니다. 이야. 물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분노했고요. 남편 고소했고 또 이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걸 법원도 속인 거니까 이 법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여러분 이제 그 가짜로 혼인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뭐 국적을 취득하거나 뭐 신혼 맞아요. 뭐 부부 뭐 네. 또 특약을 어떤 받기 위해서 하는데 혼인 그럼 무효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혼 무효나 이혼 취소가 어려울까요? 이혼이 더 어려워. 이혼이 어려울 것 이혼은 같아요. 어렵지. 이혼이 이혼 무효, 이혼 취소가 훨씬 어려워요. 일단 이혼은 수리가 되면은 그건 다 유효로 봅니다. 가끔 이제 위장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예, 그런 있어요. 경우도 일단 법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이혼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역을 썼기 때문에 또 아내가 취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아내가 소송을 해서 이혼을 이제 취소시켜서 무효로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역을 세워서 또 법원까지 속인 건데 네. 이거 뭔가 법적인 처벌을 또 받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받아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뭐 적용 제목은 다소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뭐 아내의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 같은 거 다 위조했다 또는 뭐 아내의 신분증 같은 것도 제시했다 이러면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신분증 위조했다 뭐 이렇게 되면 공문서 위조, 관련 서류 위조하면 사무소 위조 제시했다고 하면은 행사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역이 아내의 신분증 마음대로 제시했다고 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협의이혼하고 신고하고 막 이런 절차에서 관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이 기관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대역을 선 여자도 아마 당연히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 알고 공모를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을 하고 내연녀랑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 아내와 이혼한 건 다시 없던 일로 됐어. 근데 새로 재혼한 그 여자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집에 두 여자랑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저도 궁금해서 네. 알아봤더니 뭐 남편한테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이 취소되면서 서류상에 2명의 배우자가 생긴 거예요. 네. 기재가 됐어요, 일부 2명 이처. 다. 네. 이혼 취소 소송으로 이혼이 무효가 됐고요. 전처와의 전혼이 부활했고 아내는 다시 서류상의 배우자로 기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내연녀와의 혼인도 인정이 돼 있죠. 법적으로 남편 1명에 2명의 배우자가 동시에 서류에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와, 남편 1명에 2명의 아내로 이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지금 아내가 2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을 좀 초대를 해야겠네.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진짜 아내인 거예요? 일단 둘 다 배우자예요. 일단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는 중혼을 금지하는 국가예요. 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뭐 이혼이 무효된다든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 또는 뭐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실종 선고 받고 자기는 재혼을 했는데요. 남아있는 배우자가. 그런데 그 실종 선고한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중혼 상태가 일응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 두 혼인을 전혼, 앞에 한 혼인을 전혼, 뒤에 한 혼인을 후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전혼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후혼의 아내는 이 혼인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법적인 이혼이나 혼인 취소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일단 두 사람 다 법률상 배우자로 두 법률은 다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부부로서 권리 당연히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상속권도 그렇고요. 부부로서의 권리나 의무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놀랍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두 사람 다 아내로 인정은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놀라운 점이 또 하나 네.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혼을 한 아내가 네. 또다시 이혼 소송을 걸었다. 네. 또 이혼 소송을? 이게 사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아내 측을 이제 대리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다시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왜 어렵게 이혼 취소 무효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혼 그 서류상 이혼이 된 거 그대로 계시면 이혼인데,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 말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변호사님, 그게 정의에 맞는 거예요. 어머. 제가 왜 이혼을 당합니까? 이혼해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법조인이 일반인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분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야.